그곳에 가고 싶다. 오늘은요, DB그룹 인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티칭, 코칭, 매칭의 송정원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티칭, 코칭, 매칭의 송정원 강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오늘 DB그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는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거죠? 네 꿈을 펼쳐라. 약간 로봇 된 것 같네요. 근데 이 노래 무슨 기억나시죠? 노래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광고만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DB그룹 딱 하면 이 광고가 네. 괜히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오늘은 DB그룹의 인적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 또 가져오셨나요? 이번에 DB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DB생명, DB자산운용, 그리고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5개 계열사와 더불어서 이제 DB하이텍과 그다음 DB손해보험 또 2개의 계열사로 해서 총 7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역량 검사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계열사의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인적성 검사를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업 측에서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에 삼성 G사트 같은 경우에는 문항수가 준다거나 또는 시간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DB그룹도 역시 좀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DB그룹 적성검사 보통 어떤 영역들이 출제가 될까요? DB그룹의 적성검사는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지각 언어 비평 검사와 그 다음에 수리 비평 검사, 그다음 도형 추리 검사로 해서 3가지 영역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언어 비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고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판단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내용의 일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비평 검사에서는 이제 주로 자료 해석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간간히 이제 통계와 관련된 수학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형 추리에서는 이제 뭐 전개도나 이런 문제보다는 도형의 규칙을 찾아서 그 도형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다른 인적성 검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문항수가 뭐 60문제, 50문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시간 내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네. DB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부터 17번을 10분 동안 해결을 하고 또 18번부터 30번까지도 10분을 해결을 하고 이렇게 문항수별로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취준생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시간을 굉장히 조금 주는데 거의 뭐 초 단위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네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적성 문제를 풀 때에는 이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DB그룹 같은 경우에는 1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지금 인적성 문제를 오랜만에 풀어보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문제 먼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제일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언어 비평 검사에서 이제 참, 거짓, 그리고 알 수 없음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지문 하나에 이제 문제가 3개 정도 나와서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고르는 3개의 답을 1번, 2번, 3번 중에서 고르는 그런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를 보여주시죠. 이번 문제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쌤 소개해 주실까요? 첫 번째 문제는 1번부터 이제 3번까지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다음에 제시된 문장이 참이면 1번,
거짓이면 2번, 주어진 지문으로 알 수 없으면 3번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만우절 탄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16세기 프랑스 기원설이다. 16세기 이전부터 프랑스 사람들이 3월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축제의 마지막 날인 4월 1일에는 모두 함께 모여 축제를 즐겼다. 그러나 16세기 말 프랑스가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면서 달력을 새롭게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이전에 3월 25일을 새해 첫날인 1월 1일로 맞추어야 했다. 결국 기존의 축제는 달력이 개정됨에 따라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짜 파티에 초대하거나 그들에게 조롱 섞인 선물을 하면서 놀리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놀림감이 된 사람들이 4월의 물고기라는 의미의 포아송 다브릴이라 불렀다. 갓 태어난 물고기처럼 쉽게 낚였기 때문이다. 18세기에 이르러 프랑스의 관습이 영국으로 전해지면서 영국에서는 이날을 오래된 바보의 날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네. 문제 1번, 2번, 3번 있는데 어쨌든 참, 거짓, 알 수 없음 네, 하나씩 그렇게 해서 선택하면 될 것 고르는 같아요. 네. 소연 아나운서 풀어봤어요? 저는 항상 우리 송정원 강사님이 읽어주시면 문제가 잘 풀려요. 제가 쏙쏙 들어오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하나씩 이렇게 맞춰봤는데 네. 일단 1번은 거짓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전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에부터 그레고리력을 사용했다고 했던 것 같고 또 2번에서는 축제가 열린 건 참이다라고 저는 본문에서 읽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기원을 했는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3번 알 수 없음 골랐습니다. 혹시 미정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고르셨나요? 저도 1번은 2번 틀렸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2번도 서연 아나운서랑 똑같은데 저는 사실 3번은 처음에 아니라고 했어요. 2번으로 틀림으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만우절은 프랑스에서 기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서 2번을 선택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이 부분에서 3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1번, 2번에 대해서 해설을 말씀드리면요. 두 분 아나운서님 너무 잘 풀어주셨어요. 네, 문제에서 제시된 부분처럼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레고리력을 16세기 말에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6세기 말 프랑스가 그레고리력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줄에서 16세기 이전부터 이렇게 해서 즐겨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주일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이 맞겠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애매하다. 네, 애매한 네. 부분이 조금 있어요. 네.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참과 거짓만을 구분을 했다고 하면 거짓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알 수 없음까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원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음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아요. 네, 내용일치 애매한데요? 문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네, 아마 이거 제가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거 발견한 게 오래된 바보의 날이 All Fools Day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이 올드의 오래된 말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센스 있으셨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저도 약간 취준생 입장에서 이거 문제 제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정말 최고였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전수를 해주셨네요. 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또 다음 문제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이 내용 일치와 관련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우리가 참, 거짓, 알 수 없음을 알아보는 문제였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지문을 읽고 내용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려고 하는데 지문의 길이가 조금 길어서 그러네요. 네, 우리 어떻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럴게요. 서양의 식생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치즈일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치즈는 중요한 식재료이자 또 조미료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치즈는 원료유의 종류와 생산지, 또 숙성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갖고 있고 그 종류도 수천 가지에 이른다. 치즈는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우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고 또 같은 무게의 우유와 비교했을 때 단백질은 9배, 칼슘은 6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 이는 응고 과정에서 우유의 87%를 차지하는 수분을 제거하면서 성분이 농축되었기 때문이다. 즉 치즈 100g에는 우유 1리터의 영양분이 들어있는 셈이다. 치즈는 유당불내증 환자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숙성된 치즈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사람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유제품이다. 숙성 과정에서 살아있는 균, 또 효소의 작용으로 유당이 분해되고 단백질과 지방의 입자가 잘게 쪼개져 소화기에 쉽게 변형되기 때문이다. 한편 치즈는 크게 신선 치즈와 숙성 치즈로 나눌 수 있다. 신선 치즈란 원유에 유산균, 효소, 유기산 등을 첨가하거나 가열해서 응고시킨 뒤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먹는 치즈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리코타, 커티지, 모짜렐라, 쿼크 등이 있는데 숙성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제조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단독으로 즐기기보다는 조리용 식재료로 사용되거나 과자류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숙성 치즈는 신선 치즈의 제조 과정에 숙성 과정이 추가된 것인데 숙성 과정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물, 기후, 온도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맛과 형태가 천차만별이다. 작용하는 곰팡이나 세균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단맛, 또 어떤 것은 쓴맛이 나기도 한다. 숙성 치즈 중에서는 그 맛이 가장 강하고 독특한 것은 단연 푸른 곰팡이 치즈인데 특유의 톡 쏘는 맛이 숙성 기간이 길수록 더 강해진다. 와, 너무 기네요. 길다. 네. 푸셨나요? 없어요? 혹시 네. 미정 아나운서 답 냈나요? 저는 옆에서 읽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하는데 하는데. 네. 근데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좀 못 내겠네요.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헷갈려요. 네. 저는 오히려 읽느라고 사실 내용 자체를 엄청 다 집중은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1번을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 같거든요. 제조 과정에서 아까 응고 과정을 거쳐서 뭐 영양분이 더 몇 배 많다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1번을 골라봤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이 부분에서 일단 설명드리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 네네. 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문에서 정확하게 응고 과정을 거친다라고 표현한 말들이 크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치즈의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2번부터 우리 확인해보고 갈게요. 아까 미정 아나운서님께서 2번 조금 헷갈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2번에 이제 첫째 줄,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오랜 세월 동안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치즈는 중요한 식재료였다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길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여기 이외 지역인데요. 네? 유럽과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치즈를 섭취한 역사가 길지 않다라는 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여기 본문에서는 네, 여기 얘기를- 유럽과 중동 지역이라고만 되어 있긴 네, 그래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언급되어 않기 때문에 부합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오게 되면 네. 치즈는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우유의 영양소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우유의 같은 무게의 우유에 비교했을 때 이제 단백질이랑 칼슘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번인데 지금 4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5번 먼저 볼게요. 5번은요. 치즈 유당불내증 환자에게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기 보시면요. 우리 여기에서는 모든 치즈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치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즈가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구분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 조금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서 가게 되면
숙성 관련해서. 네, 숙성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4번 보기.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색깔로 다르게 칠해놨어요. 이렇게 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치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 치즈와 숙성 치즈가 있는데 신선 치즈는 응고하고 숙성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숙성 치즈는 숙성 과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두 가지 치즈 모두 응고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니, 답은 1번. 네, 이렇게 시간이 좀 빠듯한 상황에서 지문이 너무 긴데 길어서. 네. 좀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DB그룹과 관련한 인적성의 내용이 출판사 한 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가져오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가 좀 길어졌거든요. 근데 원래 DB그룹 인적성에서는요, 현재 지문의 한 반 정도 되는 양을 단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문 독해를 통해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부합하는 내용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로 나와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문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 가지고 오셨죠? 네, 이번에 제가 한 번에 다양한 유형을 좀 접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제 가지가지 친절하셔라.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제 수리 비평 능력에서 자료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인 A 지역의 유아 교육 규모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네, 이거는 시간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표가 나와 있고 숫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유치원수, 학급수, 원화수, 교원수, 치원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쌤 이거 저는 약간 저만의 프리 팁이라고 할까요? 뭐예요? 저는 사실 옳지 않은 문제 고를 때는 네. 3번이나 5번 보기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보통 뒤쪽에 아닌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건 진짜 저의 많은 경험을 거쳐서 얻은 노하우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5번부터? 5번을 먼저 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하나씩 체크할 수가 없어서. 근데 대충 보니까 교원 1인당 원화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원 수는 제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니까 점점 커져요. 그럼 분모에 들어가는 교원 수는 커지는데 위에 분자에 들어가는 원화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증가할 수가 없이 감소하니까 5번이다라고 체크했거든요. 이런 와. 제가 풀이를 답이 해야 나왔는데요? 되는데 팁을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 정말요? 네, 제가 오늘은 어떡하죠?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정답은 5번이고요.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서현 아나운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교원수 같은 경우에는 교원수를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2013년에서 14년 갈 때는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14년에서 15년 갈 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 5번이 맞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교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화의 수는 감소를 하다가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증가,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아마 점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저희가 좀 고르기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아니면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뭐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다 수리 계산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좀 팁이 있을까요? 이렇게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제일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아까 3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치원율이 높았던 해의 원화수도 높았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계산하지 않고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팁을 조금 준비를 했어요. 네. 요거 관련해서 요거 뒤로 조금만 넘겨주시면요. 네. 팁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계산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보기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계속 증가하고 증가율이나 감소율이 아니라 증가와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이런 보기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비교 대상이 적은 것부터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13년부터 뭐 16년까지 나와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증가 감소율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2014년을 가지고 뭐 전년 대비 이렇게 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적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나머지 여러 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복잡한 경우에는 그 숫자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저 멀리 가고 있어요. 나의 두 문제요, 안녕.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올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좋은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를 조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약 얼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반올림에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계산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 포인트예요. 증가하고 있으니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을 거고 분자는 작아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 없는 계산,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한 문제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어떻게 네. 빨리 가볼 수 있을까요? 한번 쌤? 빨리 한번 가볼까요? 네. 문제를 네, 한번 네. 훑어보죠. 네, 문제는요. 아까 제가 통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표를 채우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누적 도수나 아니면 상대 도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통계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크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수에서 이제 A를 채우고 그 다음에 업체당 평균 매출액, 1인당 평균 매출액을 채우는 이렇게 A, B, C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더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업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업체가 분모로 내려가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1인당 같은 경우에도 평균 매출액을 가지고 우리 또 식을 가지고 또 해주시면 그럼 계산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 답은 문제까지. 네, 네, 답까지 정답은 한번 3번입니다. 3번이요. 네, 3번. 자, 이렇게 DB그룹 인정성 문제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간 것 같아요. 우리 준비생들 위해서 원포인트 레슨 전해주시죠. 원포인트라고 하기보다는요, 일단 DB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인적성 검사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문의 길이도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문 독해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 비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 문제보다는 자료 해석 중심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료 해석 부분을 조금 더 유심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